커피 문학자와 떠나는 유럽 커피 투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아침을 먹자마자 오르세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15분 거리라서 어렵지 않게 도착했고 쉽게 도로 옆 주차장도 찾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 오르세 미술관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많은 곳이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입니다. 밀레의 작품들은 늘 감동을 줍니다. 여기 어떤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미술관이어서 그런지 이 건물에 들어오면 어디론가 멀지 않은 시간 속으로 달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작품 속 인물들의 간절함이 전해집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마네, 모네, 르누아르, 고갱 그리고 고흐의 작품들이 즐비합니다. 루브르에 비해 작품과의 거리도 짧아서 좋습니다. 오르세를 나와 이번에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될 장소 바로 카페 르 프로코프로 향합니다. 오르세에서 멀지 않고 다른 유명한 카페인 카페 르 플로르, 레데 마고 등이 주변에 있습니다. 두 카페 모두 19세기 말에 문을 연 유서 깊은 카페들이죠. 사르트르, 피카소, 이브 몽땅, 입생, 르랑, 지방시 등이 단골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보이는 르 플로르와 마고에는 대기줄이 너무 길게 보였습니다. 걱정을 하며 도착한 르 프로코프에는 대기줄이 보이지 않아 안심하고 입장했는데 역시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대기줄은 없지만 대기실이 안에 있었습니다. 계몽사상가 볼테르가 앉아서 소설을 쓰고 디드로가 백과사전 집필을 하던 그 방이 지금은 카페 대기실입니다. 볼테르가 한 말 중 저는 무고한 자를 비난하느니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게 낫다 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새겨 들을 만하죠. 30분 정도 대기를 한 후 2층으로 안내되었습니다. 2층에도 방이 여럿 있었는데 제가 안내받은 자리는 계단 우측 넓은 방으로 쇼팽, 벤자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등이 즐겨 찾던 방입니다. 저는 푸아그라가 들어간 버섯 스프와 아이리쉬 컷 스테이크, 커피로 이어지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 가격은 조금 높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 맛은 어땠을까요? 파리의 카페 르 프로코프입니다. 1986년에 세워진 현존 최고의 카페죠. 에스프레소 어떤 맛일까요? 나폴레옹이 느껴집니다. 디저트로 나온 커피는 음식에 비해 사실 평범했습니다. 역사만큼 맛이나 향이 깊은 커피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즈음에는 다행히 손님들이 반 이상 빠진 상태였습니다. 서빙을 하던 직원에게 이 카페의 유물이나 역사를 안내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친절하게도 본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대답하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안내받은 방은 2층 중앙에 있는 방으로 루이 16세의 부인이며 프랑스 혁명으로 남편에 이어 참수를 당한 마리 앙뚜아네트가 즐겨 찾던 방이었습니다. 손님 몇 분의 양해를 얻고 방에 붙어있는 자료 몇 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공주로 태어나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되었고 결국 이국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그녀였습니다. 파리의 고향 음식 크루아상을 유행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디드로의 원고가 진열되어 있는 2층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르 프로코프를 상징하는 유물인 나폴레옹의 모자가 있는 유리박스, 커피값 대신 맡기고 간 모자가 아직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유서 깊은 르 프로코프 방문은 이렇게 간단히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센느강 유람선입니다. 선착장에 주차를 하고 매표소를 향해 걷는 길 한쪽에 관광버스가 10여 대 있었습니다. 앞 창문을 보니 한글로 유럽 4개국 10일, 유럽 3개국 11일, 유럽 낭만 투어 땡땡 여행사 등등 한글 안내문이 있는 버스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승선 시간이 남아서 주변을 산책하였지만 춥고 별 낭만은 없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저녁 7시 40분의 승선. 역시 한국어가 주변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일까 안내 언어 7개 중에 하나가 한국어였습니다. 처음 이 유람선을 탔을 때 일본어 안내방송을 듣고 부러웠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일본어가 없어지고 한국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30여 년 만에 바뀐 세상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외에 나오면 숨어있던 국뽕 체질이 슬쩍
튀어나오는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센강 유람선에서 바라보는 파리의 밤 풍경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물론 불탄 노트르담 뒷모습을 보는 것은 쓰라린 일이었습니다. 낙산사가 남대문이 불탈 때의 느낌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갑니다. 1월 29일 일요일입니다. 10박 11일 유럽 커피 투어 마지막 날입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나서 찾아간 곳은 파리 관광 1번지 몽마르트르입니다. 언덕, 몽과 순교자 마르트르가 합해진 지명입니다. 순교자들이 무덤이 있던 파리 시내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죠. 이것이 유명해진 곳은 순교자들을 기리는 성당이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많은 화가들이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흐도 아르로 떠나기 전에 이곳에서 동생 테오와 함께 살았습니다. 파리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지리적 이점도 이 언덕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데 기여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무명 화가의 에펠탑 그림을 샀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저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성당에서 기도하고 점심을 먹고 카페에 앉아 커피만 마시고 내려왔습니다. 몽마르트르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 맛은 어땠을까요? 반구가 파리에서의 마지막 2년을 보냈던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 어떤 맛일까요? 고우의 인생만큼 씁쓸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우의 인생을 닮은 적당히 씁쓸한 그런 맛입니다. 프랑스에서의 4박 5일 동안 마시는 커피는 일관성 있게 똑같은 맛으로 느껴졌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카페마다 커피 맛 차이가 심한 한국이나 일본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몽마르트에 남아있다는 고우가 살던 집을 찾아보았습니다. 표지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오래전에 그 누군가가 올린 주소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춤추는 클럽 물랑루즈에서 몽마르트르로 오르는 중간 즈음에 있습니다. 파란 문의 이 집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거주자들이 방문객들로 인해 겪는 소음을 없애려고 떼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의 생가조차 보존하지 않을 정도로 유물 유적이 풍부한 프랑스, 부러워해야 할 나라인지 경멸해야 할 나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우는 파리에서 북쪽으로 20마일쯤 떨어진 마을 오베르쉬르 우아지에서 생을 마감했고 무덤도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런데 제 자동차에 요소수 보충 사인이 나오는 바람에 방문을 포기한 것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 몽마르트르에서 산책을 즐기다 공항으로 출발. 렌트카를 반납하고 공항 청사에 들어선 순간 갑자기 큰 가방을 밀고 뛰는 사람이 저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탑승 시간에 쫓기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 큰 가방 2개를 밀며 따라갔습니다. 쫓아가며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볼레르, 볼레르.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가방 도둑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는 유럽이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탑승을 마치고 이륙을 기다리는데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수화물에 이상이 생겨서 이륙이 늦어진다는 방송이었습니다. 결국 30분 늦게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야 안내방송에서 말한 수화물 이상이 저희 가방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가방이 비행기에 실리지 않은 것입니다. 파리공항에서 체크인한 탑승객의 수화물이 비행기에 실리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30분 지체 후에 출발을 한 것이고 수화물의 주인공은 바로 저였습니다. 아이들의 애착 인형과 겨울 옷 모두가 들어있던 가장 큰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못 찾았다는 전화만 하루에 한 번씩 받으며 5일이 지난 4일 새벽 0시 30분에 가방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안하다는 쪽지 한 장 없이 가방만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커피를 마신 후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커피를 모르거나 입맛이 둔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커피 투어는 어디가 좋을까요? 주차나 도둑이 염려 없이 커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 커피 맛이 좋은 곳으로 떠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